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진 윤매화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사시거나 며느리나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 일은 작년 가을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 12분이었어요.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죠. 바닷가 마을이라 그런지 바람이 골목 사이사이를 휘돌 때마다 우리 집 낡은 유리창이 살살 떨렸어요. 저는 그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진다고들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타, 타, 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마른 나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두드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새벽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보통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거든요. 특히 저 같은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말이죠.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문틈 아래로 이상한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신발 냄새. 빗물에 젖어서 아직 마르지 않은 냄새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도연이에요. 이동 제과점에서 알바하는 도연이. 그 이름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바닷가 골목 입구에 있는 빵집에서 새벽마다 일하는 20살 남짓한 총각이거든요. 이사 온 지 3달 정도 됐는데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지날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무슨 일인데? 이런 새벽에?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따라 나와주세요. 제발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늘 수줍고 조용하던 그 아이 목소리에 무언가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 절박함이 문을 사이에 두고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묵주 펜던트를 꺼내 목에 걸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줄곧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발 뒤꿈치가 욱신거렸지만 신발끈을 제대로 매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도연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창백했거든요. 평소에 붉은 기가 돌던 그 소년의 볼이 완전히 핏기를 잃고 있었어요. 뒤쪽 계단으로 가요. 도연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두 사람은 아주 조용히 뒷계단을 내려가서 빨래방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상가 뒤편에는 독특한 냄새가 났어요. 비 냄새와 세제 냄새가 뒤섞인. 그리고 어디선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와서 우리 숨소리를 가려주었죠. 그때였어요. 딱. 우리 집 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걸쇠가 부러질 때 나는 소리 같았어요. 저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멀리 가야 해요. 도연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타이머를 5분에 맞추고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숫자들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건 왜 하는 거니? 도망칠 때는 시간이 가장 무서워져요.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를 잡아먹거든요. 그 말이 제 귀에 무겁게 박혔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죠.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뒤로 저는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때로는 궁금증보다 목숨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빨래방 간판의 형광등이 깜빡깜빡할 때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매화 할머니.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제 말만 믿어주세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니? 빵 드릴 때 명함 받아뒀어요. 혹시 택배 올 때 연락 드리려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왜 이런 시간에? 저 멀리.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섰어요. 엔진 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렸죠.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우산도 안 쓰고 검은 코트가 비에 젖어 있었어요. 가로등 때문에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 움직임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제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도연이의 대답에 제 혀가 순간 굳었어요. 가족? 그 순간 우리 집 2층 베란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분명히 나올 때 모든 불을 껐는데 다 끄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요. 도연이가 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과 세탁기 소리가 우리를 감쌌어요.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골목이 흐릿하게 보였고 검은 코트 입은 두 사람은 우리 집을 아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설명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들을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도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은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할머니의 며느리분이. 도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쉰 후 말했죠.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빨래방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어요. 세제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 속에서 제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쭉 퍼져갔어요. 장난.
장난하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화도 섞여 있었죠. 우리 집 일을 내가 왜 알고 있다는 거야? 우연이 아니에요, 할머니. 도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저 사실 그냥 빵집 알바생이 아니에요. 언니가 사설조사사무소에서 일하거든요. 저는 현장 일을 도와주고요. 조사, 사무소. 그 말이 제 입에서 어색하게 나왔어요. 한 달 전의 말이에요. 항구 근처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율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도연이가 그 이름을 말할 때 제 숨이 순간 멈췄어요. 며느리 분 이름이 서율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 안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서류도 깔끔하고 모든 게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들었어요. 이동 골목에서 며느리분이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도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문에서 떨어지면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기환이는? 내 아들은 뭐라고 했어? 아드님 목소리도 들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요양원에 가면 모든 게 편해진다.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애가 그럴 리 없어. 제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 같았어요. 목에 걸린 묵주가 살짝 흔들렸죠. 남편 장례식 때도 이렇게까지 손이 떨리지는 않았는데 도연이가 제 떨리는 모습을 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들을 꺼냈어요. 향수병 같은 것과 작은 호각이었어요. 이건 향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호신용이에요. 뚜껑을 2번 누르면 안개가 나와요. 제 손에 그 물건들을 쥐어주며 도연이가 설명했어요. 호각은 3초 이상 불면 아주 큰 소리가 나요. 사이렌보다도 커요. 이런 걸 왜 나한테?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도연이가 제 묵주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자세히 보세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자세히 보니 작은 구멍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 녹음기가 들어 있어요. 언니가 오늘 낮에 몰래 넣어뒀거든요. 언니가 내 묵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말로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고요. 그때 빨래방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코트 입은 사람 중 하나가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연아. 제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항구 쪽 트럭 쉼터로 가요. 밤새 트럭들이 오가는 곳이라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면 금방 눈에 띌 거예요.
도연이의 계획은 생각이 있어 보였어요. 그 사이에 언니가 더 많은 자료를 모을 거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안 돼? 제 간절한 질문에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면 가족 문제로 넘어가요. 오해였다,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진실보다 증거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요. 빨래방을 나와서 우리는 비 냄새 가득한 골목을 건너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길게 비쳐서 물결처럼 흔들렸죠.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돌았어요. 누가 왜 어떻게 언제.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뿐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도연이는 대답 대신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줬어요. 비는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새벽 시장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은 살아야 한다. 트럭 쉼터는 특별한 냄새가 났어요. 뜨거운 라면 냄새와 젖은 운동화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피곤한 기사 아저씨들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밤새 운전하고 잠깐 쉬는 분들이었죠. 도연이가 구석진 자리에 저를 앉히며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언니가 곧 올 거예요. 언니는 이름이 뭐라고 했지? 도윤이에요. 컴퓨터로 증거 찾는 일을 해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는데 낡은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기타 소리가 새벽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죠.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평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니까요. 조금 뒤에 후드를 쓴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제 앞에 앉았어요.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 있었지만 똑똑해 보이는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윤매화 어르신 만나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새벽에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할머니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도윤이가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켰어요. 파란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죠.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걸 보고 제 얼굴이 굳어갔어요. 변호사 비용 내역서, 장례식장 보험금 기록서, 그리고 이름이 다른 세 사람의 사망 신고서였거든요. 날짜는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나이 많은 어른들의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서율 씨는 말이에요. 간병 경험이 있다는 핑계로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도윤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몇 달 동안 안전을 위해서라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죠. 가스 경보기가 여러 번 울렸는데도 고장이다라고 넘긴 기록들. 잠 오는 약을 인터넷으로 몇 번이나 산 기록들.
그리고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흔적들까지요. 제 입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나도 그 무서운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들어갈 뻔한 게 아니에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도연이가 할머니를 깨운 거거든요. 근처에서 라면 끓는 소리가 씩씩 올라왔어요. 그 소리가 지금 제 귀에는 바다 파도 같이 들렸어요. 죽을 뻔한 걸 모면한다는 건 묘하게도 더 큰 정적을 가져오는 법이에요. 경찰에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잡혀야 해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할머니가 내일 낮에 잠깐 집에 돌아가셔야 해요. 도윤이의 제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위험하잖아.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미리 가스누수 감지기와 공기 상태 측정기를 설치해서 모든 걸 실시간으로 기록할 거고요. 도윤이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만약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드시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장면과 대화를 묵주 녹음기로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도윤이가 제 손에 작은 버튼을 쥐어줬어요. 별 모양으로 생겼고 만지면 매끄러웠어요.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제 휴대폰으로 바로 소리가 들어와요. 동시에 경찰서에도 연결돼요. 그 작은 별 모양 버튼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율의 가짜 친절한 목소리, 기환이의 차가운 태도, 집 여기저기에 붙어있던 요양원 안내서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면서 분노가 솟구쳤어요. 알겠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요. 해보자. 꼭 해보자. 다음 날 낮 12시쯤 저는 일부러 동네 마트와 경로당에 들렀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기 위해서였죠. 어머 매화 언니. 오랜만이에요. 마트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좀 피곤해서. 어제는 친구 집에서 잤거든.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그 말을 했어요. 소문이라는 게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상처 연고 같고 누군가에게는 방탄조끼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자 실내 공기가 이상했어요. 밀가루 반죽처럼 무겁고 차가웠거든요. 창문틀에는 작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 베란다 문고리가 헐거워져 있었어요.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부엌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어요. 누군가 다녀갔구나. 식탁 위에는 차 티백 하나와 유리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묵주를 살짝 만져봤어요. 녹음이 시작됐다는 작은 진동이 손끝에서 느껴졌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서율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적당히 밝고 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들어와.
서율이 웃으면서 들어왔고 뒤에서 기환이가 고개만 살짝 까딱했어요. 어제 어디서 주무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니까요. 친구네에서.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제가 좋은 차를 준비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차예요. 서율이 유리병에서 연보라빛 액체를 따르면서 슬쩍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죠. 어머니, 요즘 가스 경보기가 자주 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다던데요. 아, 그래? 제 시선이 서율의 손목으로 갔어요. 가벼워 보이는 팔찌에 작은 검은 점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카메라일까? 녹음기일까? 아니면 위치 추적기? 저는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난 아직 멀쩡해. 요양원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럼요, 어머니. 대신 오늘은 이것만 드셔보세요. 서율이 잔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기환은 묵묵히 서 있었죠. 기환아, 너는 엄마가 불편하니? 기환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힘들어요. 어머니도 편하셔야죠. 편하다는 말. 때로는 잔혹한 말이에요. 누군가를 없애고 얻는 편안함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저는 일부러 잔을 들어서 입술에 살짝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식기 전에 드셔야 해요, 어머니. 서율의 목소리가 유리잔처럼 맑고 깨지기 쉬운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제 손가락이 별 모양 버튼을 3초 동안 눌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 마실게. 하지만 잔을 다시 들려는 순간 현관에서 낯선 발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걸음이었어요. 무겁고 단단한 구두 소리였죠. 서율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기환도 현관 쪽을 힐끗 보았고요. 누가 올 거라고 했나요? 서율이 기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이 섞여 있었죠. 저는 잔을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어요. 연보라빛 액체가 코끝에서 이상한 냄새를 풍겼거든요. 달콤하면서도 뭔가 쓴 냄새가 났어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환이 놀란 표정을 보니 그가 준 열쇠는 아닌 것 같았죠. 어머니. 서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빨리 드세요. 그녀가 제 손목을 살짝 잡으려 했을 때 저는 별 모양 버튼을 더 꾹 눌렀어요. 현관에서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복도를 지나 거실로 오고 있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시작되는구나. 저는 잔을 들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도윤이가 듣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서율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면 갔던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발소리가 멈췄어요. 거실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우리 세 사람. 저는 묵주를 꽉 쥐었어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걸 믿으며
이제 진짜가 시작됐어요. 어머니, 관리사무소에서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 슬리퍼를 끌고 들어왔어요. 평범해 보이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오늘이요? 전 예약한 적 없는데요. 긴급 점검입니다. 경보 기록이 계속 떠서 나왔어요. 서율의 눈이 아주 잠깐, 정말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다시 지으며 길을 비켜섰죠. 남자들이 부엌으로 곧장 들어가더니 그중 한 명이 손전등을 싱크대 아래쪽으로 비췄어요. 배관에 미세한 금이 가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은. 일단 밸브만 잠그겠습니다. 그가 말끝을 흐릴 때 저는 부엌 창틀에 있는 얇은 가루를 봤어요. 시멘트를 살짝 갈아낸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뒀구나. 어머니, 이 차만 드시고 안방으로 가세요. 공기가 나쁘면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서율이 다시 잔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그 미소는 너무 정교했어요. 오래 연습한 표정 같았죠. 잠깐. 저는 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네? 서율아, 너 팔찌 참 예쁘구나. 아, 이거요? 그녀가 팔찌를 만지며 웃는 순간 제 묵주가 드르륵 작은 진동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전송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죠.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그냥 물이 마시고 싶네. 제가 잔을 살짝 뒤로 밀자 서율의 눈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저를 믿으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고 단단해졌어요. 기환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엄마, 우리 오늘은 좀. 기환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거든요. 윤매화 어르신이신가요? 구청 안전지원팀입니다. 도윤이와 낯선 남자 둘이 정식 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명찰도 진짜였고 주머니에 꽂힌 신분증이 눈에 띄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근 이 지역에 가스 누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 나왔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센서 설치하고 공기시료 채취하겠습니다. 도윤이의 눈빛이 잠깐 제 묵주 쪽으로 스쳤어요. 들리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필요 없어요. 서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 동의가 우선입니다. 법적으로는 세대주 동의가 우선이에요. 도윤이가 조용히 맞받았어요. 기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죠.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세요. 그 순간 서율의 표정이 투명한 유리에서 불투명한 유리로 변했어요. 안전지원팀이 거실과 부엌에 손톱만 한 센서들을 붙이는 동안 도윤이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했어요. 지금 부엌 바닥에서 미량의 졸음 유발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요. 메틸클로렐라라는 물질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율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허브차 성분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녀가 작은 라벨을 보여줬어요. 라벤더, 레몬밤, 패션플라워. 익숙한 이름들이었죠. 라벨에 없는 성분이 나오는 게 문제죠. 도윤이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딱 하는 소리가 또 났어요. 점검 나온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죠. 밸브를. 누가 손을 댔네요. 임의로 테이프 붙인 흔적이 있어요. 정적이 방 안을 덮었어요. 저는 모른 척하며 잔을 앞으로 밀었어요. 서유라, 내가 먼저 마셔볼래? 나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서율의 시선이 잔에 박혔다가 제 눈으로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내가 날 걱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잔을 집으려다가 말았어요. 손에 힘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별 버튼이 가볍게 진동했고 누군가 문 밖에서 아주 살짝 기침했어요. 왔다는 신호였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서율이 잔을 툭 식탁에 내려놓고 갑자기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소리쳤어요. 점검은 끝났어요. 나가세요. 아직. 나가라고요. 그녀가 소리치는 동안 기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죠. 엄마 안방에서 쉬어. 기환아 너. 기환이 눈을 피했어요. 나도 편해지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칼날 같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깊숙이 들어오는. 서율이 빠르게 주머니에서 작은 흰색 병을 꺼냈어요. 잠깐만. 도윤이가 말하려는 찰나 서율이 식탁 아래로 몸을 낮추더니 싱크대 배관을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가스. 밸브 잠그세요. 전검원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기환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호신용 향수 캡을 2번 눌렀어요. 은은한 향 대신 하얀 안개가 부엌으로 퍼졌죠. 서율이 눈을 감싸며 비틀거렸어요. 그 몇 초 사이에 도윤이가 잔을 덮개로 씌우고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증거 확보. 문 밖에서 무전기 소리와 함께 여러 발걸음이 몰려들었어요. 정지. 더 움직이면 체포합니다. 익숙한 제복들이 바쁘게 들어왔어요. 서율은 순간 고개를 숙여 팔찌를 꾹 눌렀어요. 어딘가와 연결되는 버튼이었죠. 기환 계획 바꿔.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무슨 계획이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끝나. 그녀가 부엌 창문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저는 호각을 길게 불었어요.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을 쪼개듯 울렸죠. 경찰이 서율의 양팔을 붙잡는 동안 분홍빛 액체가 든 작은 병이 바닥에 굴렀어요. 라벨에는 허브티 그림이 있었지만 모서리가 벗겨진 곳에서 다른 글씨가 보였어요. 혼합 안정화 용액. 식품용이 아닌 실험용이었죠. 기환은 그걸 보고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기환아. 기환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그냥 편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없애서 얻는 편안함은
언젠가 자기 발목을 자르는 거야. 제 목소리는 낮았고 멀리서 돌아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서율은 침착하게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잔과 병, 배관 조작 흔적, 공기 분석 장비를 모두 가져갔죠. 제 묵주에서 녹음된 창문이면 조용하다는 말과 오늘 낮이라는 시간 단서도 즉시 전송됐고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을 때 도윤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도연이 연락 두절. 공회전실 근처에서 끌려갔다는 목격 제보. 제 속이 찬물같이 식었어요. 도연이가. 도윤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끝까지 가야 해요. 증거는 충분하지만 사람을 되찾아와야 진짜 끝이에요. 우리는 경찰과 함께 폐창고로 향했어요. 위치는 서율 팔찌에 숨겨진 신호가 가리킨 곳이었어요. 팔찌는 결국 양방향 장치였던 거죠. 그녀가 도움을 부르려고 눌렀던 버튼이 우리가 위치를 찾는 단서가 된 거예요. 창고문이 열리자 도연이가 손이 뒤로 묶인 채 앉아 있었고 옆에는 낯선 사내 둘이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제복들이 몰려들자 사내들은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죠. 저는 도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니? 도연이는 입에 붙은 테이프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도연아, 고마워. 테이프를 떼어주자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평생 누가 저를 멋지다고 했던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남편 장례식 날의 공허한 위로 말들만 떠오를 뿐이었어요. 서율과 기환은 살인미수, 유해물질 사용, 가스시설 무단 조작 등으로 체포됐어요. 조사 결과 서율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의심받던 전력이 드러났고 기환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 계약 상담 기록과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바닷바람이 살짝 스며드는 걸 느끼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균열에 결국 발목이 잡히는구나. 며칠 후 도윤이와 도연이가 찾아왔어요. 어르신 녹음 센서 시료. 모든 게 결정적 증거였어요. 너희 덕분이지. 아니에요. 마지막 호각은 할머니가 부셨잖아요. 도연이가 웃었어요. 호각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깨는 거야.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가벼운 농담을 했고 셋이 한동안 웃었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 도와달라 하면 못 들은 척은 못할 것 같아. 그럼 혹시 상담 자원봉사 같이 하실래요? 조사 전 단계에서 노인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일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물수제비 뜨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좋아. 근데 상담만 하지는 않을 거야. 네? 내가 배운 게 있거든. 소문도 무기라는 걸.
셋이 다시 웃었고 제 웃음은 아주 오랜만에 끝까지 올라갔어요. 밤에 혼자 차를 마시며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매화야, 내가 누군지 잊지 마. 잔에서 라벤더 향 대신 보리차 냄새가 났고 그 단순함이 제게 평화를 줬어요. 분노는 제자리로 돌아갔고 두려움은 배경음이 됐죠. 오늘 끝에 선 저는 어제의 제가 아니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제발 잊지 마세요. 도움을 부르는 호각은 언제나 여러분 주머니 안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코와 귀를 믿으세요. 냄새와 소리는 종종 진실을 먼저 데려오거든요. 내일은 내가 먼저 두드릴 거야.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탁탁탁. 이번에는 제가 세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지금도 저는 도연이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어른들을 돕고 있어요. 때로는 상담으로, 때로는 직접 나서서 말이죠.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잘 지내세요.